전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전압은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크기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 크기를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정의는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에너지의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일. 우리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일은 요게 일입니다. 에너지. 일은 줄이에요. 줄이라고 하는 일, 에너지가 생긴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해놨죠. 이것을 다 괜히 해놓은 건 아닙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다. 그러니까 전기량이 이동했다. 이 이야기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이 만들어졌다.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전압은 A점과 B점이 똑같아요. A점과 B점이 똑같아요. A점과 B점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A점과 B점인데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전류의 흐르는 크기에 따라서 일이 달라집니다. W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줄이라고 하는 게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높으냐, 위치 에너지가 낮으냐, 그러니까 전위차가 크냐, 전위차가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1쿨롬의 전하가 이동을 할 때, 단위 전하죠. 단위 전하가 이동을 할 때, 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에너지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량을 우리는 포텐셜, 즉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얼마만한 일을 하느냐를 우리는 전압의 기준으로 삼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공통적인 사항은, 전류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전하 이동입니다. 전하 이동, 즉 전류.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는 암페어의 전류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쿨럼의 전하, 쿨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Q분의 W. Q분의 W. 이건 뭐예요? 쿨롱당, 요 이제 항상 기준이에요. 기준 쿨롱당 이동한, 발생한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쿨롱당, 단위 전하당 발생한 에너지. 그게 전압입니다. 전압에 대한 식을 보면, 식은 어떻게 돼요? W는 줄, Q는 쿨롱. 이 줄 퍼 쿨롱이 뭐예요? 볼트하고 똑같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하면 똑같아요. Q를 이항하면 이렇게 놓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 줄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 볼트, 쿨롱에다가 볼트를 곱해준 거와 같은 단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기억하세요. W equal QV, W equal QV, Q equal IT. 이 식은 많이 씁니다. Q equal IT. 자, W equal 어떻게 돼요? QV. W equal QV.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W는 어떻게 돼요? I, T, V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즉, W equal V, I, T를 곱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에너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다 전류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된다. 이 식도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식이에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에너지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VIT다. 전압의 전류의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에너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뭐야? 줄입니다. 줄. 개념이 잡힙니까? 자, 그런 개념을 잡으세요. 요거를 똑같은 거예요. 미분된 식으로 표현하고 양변을 인테그랄 해주면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한다.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류를 이와 같이 표현했듯이 전압도 동일하게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이런 것 가지고는 문제화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식은 뭐다? 전압의 정의, 전류의 정의에서 전류의 정의와 전압의 정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두 지점 간에 단위 전하가 이동했을 때 단위 줄에 일을 했다면 그 두 지점 사이에는 단위 전압이 존재한다. 단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볼트란 얘기죠. 즉 1볼트란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에 일을 할 때의 값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 봤는데 그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뭡니까? 전기량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압과 전류는 우리가 관계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압과 전류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를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법칙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지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기는 이 오음의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은 뭐냐? 어떤 회로를 구성하게 되죠. 근데 회로를 구성하더라도 일단은 오음의 법칙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저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떠나서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도체.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도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컨덕터. 기억하세요? 컨덕터. 도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야? 컨덕터야, 컨덕터. 자, 비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전류가 못 흐르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못 흐르는 거. 안 흘러요. 흐를 수가 없어. 그걸 갖다 뭐라고 해? non이 붙죠. non-conductor. 컨덕터가 있고 non-conductor가 있어요. 그 부도체는 non-conductor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때에 따라서는 흐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못 흐르기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거. 도체,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거. 자, 컨덕터, 넌 컨덕터. 그 도체, 부도체 사이에 있는 게 뭐죠?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도체, 절반만 도체야. 반도체야, 그게. 여러분들 반도체 아시죠? 그냥 반도체가 대명사가 되어서 그냥 다 쓰이는데 원래 뜻은 반만 도체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세미컨덕터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미컨덕터예요. 세미컨덕터. 이 말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컨덕터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컨덕터. 그러니까 컨덕터를 이해하려면 세미컨덕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컨덕터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미컨덕터는 처음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반도체 많이 들어봤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미컨덕터. 자, 일단은 컨덕터가 여기 있어요. 컨덕터가. 근데 컨덕터의 종류는 되게 많죠. 쉽게 얘기하면 철도 컨덕터고, 구리도 컨덕터고, 알루미늄도 컨덕터고, 금도 컨덕터고, 은도 컨덕터죠. 그렇죠. 자, 컨덕터가 있어요. 자, 컨덕터에 전류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류계라고 그래요. 전류계.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컨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얘는 뭐예요?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무엇을 연결하느냐? 전압을 공급을 하는데 가변 전압을 공급합니다. 가변 전압. 가변 전압은 화살표로 그래요. 화살표로. 전압을 0V부터 서서히 전압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기호는 배터리 기호입니다. 배터리 기호. 저기 그 직류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기호입니다. 자,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니까 얘도 0에서부터 올라가고 얘도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거를 그래프로 표시해 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얘는 전압의 측정치하고 얘는 전류의 측정치입니다. 그래프로 표시해 보니까 여기에 도체 A라고 하는 도체를 연결했어요. A는 금이 되는지 은이 되는지 난 뭔지 몰라요. 근데 조건은 크기가 같고요. 즉 다시 말해서 면적과 길이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까지 같은 거예요. 크기, 형태 이것들이 다 같아요. 다른 것은 뭐만 다르냐? 재질만 달라요. 재질이 다른 도체 A를 연결하고 측정했더니 도체 A는 이와 같은 점들을 일으키면서 곡선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체를 바꿉니다. 바꿔서 이번에는 다른 도체, 즉 금에서 구리로 바꿨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의미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C로 바꿨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D로 바꿨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더라.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5. 전압을 서서히 증가했는데 도체의 재질만 바꿨는데 그래프가 뭐가 달라졌어요? 이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가 달라지고 그러한 비례 그래프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다른 비례 그래프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법칙은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는 게 비례상수가 존재하는구나. 비례상수가. 그 기울기는 바로 비례상수를 결정하는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이 비례상수 이걸 결정하는 요놈은 뭐냐? 요놈이 뭐냐? 이걸 곰곰이 오음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이 컨덕터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A라는 컨덕터하고 B라는 컨덕터하고 C라는 컨덕터하고 D라는 컨덕터가 각기 크기도 같고 그러니까 면적과 길이가 같더라도 재질이 달라지면은 그 재질에 따라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겠고 어떤 것은 전류를 잘 못 흘리고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해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G라고 얘기하고 얘를 컨덕턴스라고 해요. 얘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음은 이거 비례상수잖아. 비례상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컨덕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이 그래프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컨덕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컨덕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그럼 뭐냐? 그래프상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얘 개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류를 못 흐르는 흐름을 방해하는, 못 흐르게 하는 이러한 성분이 존재하게 하는데 그게 다르더라 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레지스탄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기 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지스탄스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음이 바로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방해한다는 개념이 저항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지스탄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이라고 하는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V는 비례상수 저항의 전류 I를 곱한 것이 오음의 법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레지스탄스의 첫 글자를 R이라고 해서 저항의 기호를 쓰는 거고,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방해하는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호로 삼고, 이거의 단위는 이 오음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를 오음이라고 씁니다.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로마자 오메가를 써서 읽을 때 오음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덕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R이라고 하잖아요. 얘 저항이죠. 그러면 G는, 얘는 컨덕터죠. 그러니까 R의 역수에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멘스라고 하는데 단위를 거꾸로 뒤집어서 오메가를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그때 읽을 때도 MHO 이렇게 읽어요. 모 또는 모우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항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V는 어떻게 돼요? G분의 I가 되는 거죠. V는 G분의, 왜? 이 R과 G는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음의 법칙은 밑에 거로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가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이항 정리한 거죠. 요 식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식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한 것 뿐이고 결국은 같은 식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항은 실제 이제 저항을 제어할 수도 있거든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항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제어하기 위해서 저항에 대한 실물기를 만들게 되는데, 저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띠색이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죠. 이제 이 색별을 가지고 얘는 몇 옴짜리 저항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항을 읽는 법 해가지고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R이라 그러고 레지스탄스라고 한다, 그건 오음의 법칙에서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고 또 회로로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회로잖아요. 회로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압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으로, 요거는 이제 도체가 되겠죠. 얘가 도선이 되는 겁니다. 전선이 되겠죠. 도체가 돼서 선으로 잇는 이러한 형태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로.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킷, 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하시겠죠? 회로다. 기호는 이게 R이니까 저항이구나. 단위는 오음이구나. 전류 I니까 단위는 암페어구나. 전압 V니까 단위는 볼트구나.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바로 전압과 전류와의 사이의 관계 R.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는 게 이 오음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음의 법칙이 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개념,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에 대한 개념, 이거를 꼭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전압 강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전력을 배우던 전기기기를 배우던 무엇을 하든 간에 실기 시험에 가서도 전압 강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반대로 전압 상승이라는 개념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전압 상승 그냥 우리는 전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거, 전기를 공급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전원이라고 그러죠. 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원천 이러면 그걸 전원이 되는데 그런 전압을 공급하는 개념이니까 상승에 대한 개념이에요. 상승. 그런데 전류를 받아서 전위가 낮아지는 현상,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강하, 전위가 낮아지는 현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3V에 1.5V짜리 건전지 두 개니까 3V가 되겠죠. 직렬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 무슨 연결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하는 거, 이걸 직렬이라고 그러죠. 직렬 연결 아셔야 돼요. 직렬 연결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연결이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은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병렬 연결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묻잖아요.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얘도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플러스 있는 부분이죠. 얘가 1.5V, 1.5V예요. 그러면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요거는 뭐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부하하고 연결하는 개념이 병렬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개념 잡았습니까? 병렬과 직렬에 대한 개념 잡았어요? 어느 게 병렬이고 어느 게 직렬인지 이해하셨죠? 병렬은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전지를 이렇게 병렬하면 전압은 똑같아요.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똑같은 대신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두 개가 공급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이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전류를 한참 동안 쓸 수가 있어요. 왜? 부하가 일정하니까. 요거 부하라고 그러죠. 부하가 일정하니까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전류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V 건전지 하나 가지고 1시간 쓴다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2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1.5V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얘가 1시간짜리라면 두 개를 직렬해도 1시간이에요. 세 개를 직렬해도 1시간이에요. 대신에 뭐가 틀려져요? 두 개를 직렬 연결했으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전위 상승이 3V가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직렬 연결하면 4.5V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치 에너지 세기가 크죠. 그러니까 전류가 크게, 그러니까 전류를 양이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 전류를 세게 흐르게끔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직렬 연결이에요. 자, 심화학습에 가면 요거에 대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해야 됩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배웁니다. 이렇게 부하하고 전원하고를 나눈다. 이게 이제 부하하고 전원이에요. 자, 여기서 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하는 얘는 뭐냐 이게. 부하는 전기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소자, 얘를 부하라 그래요. 즉 지금처럼 전구를 달면 전등 부하가 돼요. 모터를 달면 전동기 부하가 돼요. 히터가 있으면 전열 부하가 됩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소자를 뭐라 한다? 걔를 부하라고 하는 거야. 부하. 자, 이러한 회로에서 3V를 공급하면 이 부하는 이 두 지점 사이에, 즉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A점과 B점 사이에 3V에 대한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면서 점등합니다. 램프를 점등하죠. 그러면서 이 점등되기 전에는 3V의 전이차가 생겼는데 점등을 하게 되면 실제 점등될 때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고요. 이 양단에는 3V를 소비하게 됩니다. 3V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을 3V를 공급하면 부하에선 전압을 3V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비하는 거죠. 그것을 전원 공급, 에너지 공급, 전압 상승이 되는 거고요. 전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전압을 1.5V 공급하면 여기서는 1.5V 강화시키는 거죠. 전압을 강화시킨다. 전압 강화에 대한 개념, 이걸 기억하세요. 전압 공급과 전압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우리는 이제 이 전압 강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자,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오음의 법칙의 회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항을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요. 공급을 했는데 I 암페어가 흘렀어요. R이라면 전압 공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어요. 전압 강화는 얼마가 떨어질까요? 오음의 법칙에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V가 된다고 그랬죠. R,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그 전압 강화가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요? 전원 공급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V는 얼마인지 몰랐지만 R, I하고 똑같은 이 전압 상승하고 전압 강화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급한 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래서 공급 전압이 RI가 되니까 RI 곱하기가 이게 공급 전압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오음의 법칙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전압 공급에 대한 개념, 즉 전압 상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즉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서 보통 이렇게 RI라고 나타나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얘는 V는 뭐죠? 전압 상승이에요. 전원이니까. 얘는 상승이 되지만 얘는 뭐가 된다? 강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과 강화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승과 강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키르이호프의 법칙.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전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류 법칙, 전압 법칙. 요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얘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10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은 것은 뭘 가지고 있죠?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10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100원짜리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키르요프의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10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500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떼돈 법니다. 줬다 뺐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세계에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중간에 셌다 이거야. 100원짜리 10개를 줬는데 100원짜리 5개밖에 없고 중간에 세버렸어. 이러면 손해보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100원짜리 10개 주면 여러분들은 100원짜리 10개를 받는 겁니다. 자, 요게 키르요프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류법칙인데요. 키르요프의 전류법칙. 전류법칙은 보통 약어로 KCL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키르요프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좀 지저분한 구스타프, 로베르트, 키르요프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세운 법칙인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를 이 사람이 법칙을 세워놨어요. 이게 뭐냐 이거요.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은 저항이 이렇게 쭉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한 연결을 무슨 연결이라고 그래요? 병렬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병렬 연결. 근데 병렬 연결에 임의의 한 점을 잡는데요. 지금 이러한 점이 그러한 점이 됩니다. 또 이러한 점, 이 점을 보면 이 점에서 전류는 I가 들어오면 이렇게 I가 가고요. 이렇게 I가 가죠. 이렇게 I가 가고요. 이렇게 I가 가고 이렇게 I가 갑니다. 맞습니까? 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기서 I가 들어오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간 것은 요놈이 나가요. 그러면 들어온 거하고 나간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요프의 첫 번째 법칙, 전류 법칙이에요. 이해됐나요? 너무 쉽죠? 어떻게?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10개 드리면 여러분들 몇 개 받아? 10개 받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정리되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요건데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다 합친 것이 뭐야? 나간 거하고 같아요. 자, 이거를 I1, I2, I3, I4, I5라고 하면 요걸 I라고 그러면 키르요프의 전류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 기억했죠? 방정식. 들어오는 전류는 I인데 나가는 전류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다. 같다. 이게 전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는 들어오는 전류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가 들어오면 나가는 전류는 뭐다? I다. 같다. 키르요프의 전류 방정식이야. 자, 이해되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는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항을 합니다. 이항. 얘를 이쪽으로 샥 옮겨버리면 0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의 빼기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에서의 한 점에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 했을 때 총합은 전류를 다 더하니까 그 합은 뭐가 됐어? 제로가 되는 거야. 이미 한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를 합해보면 걔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쉽죠? 예. 여러분들 키르요프의 법칙이 뭐냐? 방정식 세워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들 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하고 유출되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꼭 멋있는 책들 보면 멋있는 책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시그마, I꼴, 이거 N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IN을 하면 제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수합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미 한 점에서의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케이시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이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적용이 돼요. 이것은 직렬입니다. 자, 전류가 흘러요. 저항 R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겨요? R1, I가 생겨요. 여기는 I가 흘러요. I가 똑같이 흐르죠. 직렬이니까. 직렬은 전류가 변해요? 안 변해요?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지점에서나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같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I가 들어오면 I가 나가겠죠. I가 들어오면 I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직렬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되죠? 전류가 일정하는 거죠. 지금 전류가 다 일정하게 흘러요. 그랬을 때 여기는 R1I라는 여기는 뭐가 생겨요? R2I라는 뭐가 생겨요. 얘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뭐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압 강화. 그 답이 나와야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를 배운 것을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있었다면 그 저항값하고 전류값의 곱만큼의 뭐가 생긴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 이게 나와야죠. 전압 강화가 몇 개 있어요? 전압 강화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전압 상승이 하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공급한 만큼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공급한 만큼 떨어지죠. 그게 이 법칙이에요. 전압 법칙이에요. 전압 상승은 전압 강화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전압 상승은 전압 강화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 회로망에서 임의의 한 폐회로망에서 얘는 임의의 한 분기점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의의 한 폐회로망에서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킷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회로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저항만 있고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회로망이에요? 회로망이 아니에요? 회로망이 아니에요. 얘는 회로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서킷이 구성될 때를 회로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회로망에서 하나의 폐회로를 잡았을 때 폐회로, 이렇게 폐회로,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임의의 아무거나 하나의 폐회로를 잡았을 때 전압 상승하고 전압 강화는 같다. 100원 주면 100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 상승이 2라면 전압 강화가 R1I, R2I라면 전압 상승은 하나고 전압 강화는 2개니까 전압 상승의 총합은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제2법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회로망 중에서 임의한 폐회로에서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전압 상승을 2, 전압 강하를 V라고 한다면 다 더해준 것은 같다. 다시 정리하면 이항시키면 0이 되겠죠. 이항시키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0이 되니까 회로망 내에서 이미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의 합을 취하면 그것은 0이 된다. 그것은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취하면 0이 된다. 제2법칙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1법칙은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같다. 제2법칙은 전압 상승하고 전압 강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1법칙과 제2법칙, 오음의 법칙이 바로 회로망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회로망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써먹는 그러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오음 하나, 킬로요프 하나죠.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물론 이제 뭐 전류법칙, 전압법칙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정리하셨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